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주어진 작업 조건과 작업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작업 공정의 작업 시간, 설비 공정 능력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업의 단계를 계획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사업장의 절차에 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주어진 도면과 자료 내에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공정을 분할하고 구성할 수 있다. 해당 설비와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여 총 투입 인원과 설비 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캠 작업 수립으로 그 캠에 대한 작업에 대한 이론에 대한 거, 네. 그리고 또 작업 공정, 그리고 장비 및 작업에 대한 인원 배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면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가공품이 있는데, 네네. 처음에 이 도면을 보고 캠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데, 네. 한번 전체적인 작업 순서를 한번 쭉 아는 만큼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일단 그 도면이 네. 그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일단 재료를 먼저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재료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 같은 거 이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구도 설정해야 되고. 그렇죠. 대충 그렇게 세 가지만 중요시한다면 될까요? 실제는 네. 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니까 네네. 지금 카타를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상원에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제 도면 설계자에 의해서 이제 설계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설계자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단조인지 가공을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구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신센터나 CNC 전에 주조, 단조, 가공 크게 구분하면 얘는 뭐 지금 가공이잖아요. 네. 가공을 하면 그 다음 파트 CNC 선반에서 할 건지 모신센터에서 할 건지, 그죠? 네. 그래서 기계를 선정하는 큰 틀에서 자 거기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조건이라는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기계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깎고 나가지고 또 열 처리를 할 건지. 지금 보면은 이 카타면 성원 학생 열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단하게.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왜 그러냐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니까. 한 번 쓰는 이제 부품이면은 이런 부품이면은 굳이 열 처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네. 이 같은 경우는 계속 뺐다 꼈다 반복을 하게 되니까 열 처리를 한다고. 열 처리를 하고 나면 가공을 또 추가로 해야 될까요? 또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작업이 여기 예를 들어서 경을 마친다 그러면 뭐 열 처리를 뭐 침탄을 했다, 뭐 큐티했다고 치고 여기 또 뭐 여기를 또 작업해 주는 건 무슨 작업을 하냐? 여기 또 경을 또 일정하게 맞춰야 되고 면이 좋아야 돼. 그렇죠. 연마. 연마. 원통 연마. 원통 연마까지 끝났다 그러면 검사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동심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대비 이쪽 같은 동심도 맞는지를 또 측정을 하고, 측정까지 잘 끝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납품을 해야 되겠면 검사 끝났으니까 포장해서 이제 납품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처음에 설계자는 도면을 그리면 설계를 하고, 네. 이거를 가공할지 뭐 주조할지 뭐 단조할지를 구분하고, 네. 가공으로 나왔으면 CNC 선반, 모신센터 하고 나서 열 처리하고 연마를 하고 측정해서 데이터 시트에 맞게끔 확인하고, 그 뒤에 검사가 끝났으니 포장해서 납품하고, 이런 전체적 작업 공정에 대한 것도 이해하게 되면 네. 중간에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또 공구 선정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또 있어요. 큰 틀에서 지금 작업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기업체에서는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개를 생산해야 된다. 혼자 하게 되면 100개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결국 분업화를 해야 돼요. 공정을 또 세별적으로 나누는 거죠. 이 공정보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밀링일 것 같아요. 밀링. 네. 여기서 이제 밀링 작업이라 하면 뭐 페이스로 이렇게 쳐주던가 네. 엔드밀러 이런데 조금씩 깎던가. 네, 그렇죠. 여기 페이스 카타 작업은 없고 엔드밀 작업이네요. 인덱션 돌리면서 엔드밀 이렇게 따지고 네. 또 돌리고 이렇게 따지고 또 드릴 뚫고 탭 내고 또 확인하고. 또 지금 그 전체적으로 작업 공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양산 생산이었을 때 작업이 쭉 분할되는 거,
또 작업자들 배치되는 거 이런 걸 쭉 설명을 했는데 뭐 궁금한 내용 있을까요? 아니, 맞습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주어진 작업 조건과 작업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업 공정의 작업 시간, 설비 공정 능력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작업의 단계를 계획합니다. 작업 분배는 일반적으로 현장 감독자가 작업 상황을 고려해 공정 계획이나 일정 계획에 따라 생산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적합한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납기 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제작을 진행시키고 진행 내용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차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SM25C로 KS 규격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기계구조용 탄소광의 재질 기호에서 25란 숫자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인장 강도가 약 25km/제곱밀리리터 정도이다. 2번, 탄소 함유량이 약 0.25% 정도이다. 3번, 연신율이 약 25% 정도이다. 4번, 불이 날 경도가 약 25 정도이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상훈 정답! SM25C에서 SM과 C 사이의 숫자가 있으면 탄소 함유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깜짝 놀랐네. 다음 문제입니다. 작은 지름의 일감에 순화살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1번 리머, 2번 다이스, 3번 보링, 4번 호브.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상훈 정답! 다이스는 작은 지름의 일감에 순화살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범용 공작기계와 비교한 CNC 공작기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유지보수 관리 비용의 절감, 2번 리드 타임의 단축, 3번 품질의 균일성, 4번 사용기 개수의 절감 및 공장 크기 축소. 4번.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틀렸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정답! 기억이 안 나죠. CNC 공작기계는 기계가 비싸서 그만큼 유지 비용이 비쌉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초경 절삭공구용 코팅 인서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내 마모성이 우수하다, 2번 내 크레이터성이 우수하다, 3번 내 산화성이 우수하다, 4번 피삭제와 고온 반응성이 높다. 정답 4번 피삭제와 고온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답! 인서트는 절삭공구에서 피삭제와 직접 만나는 부분으로 고온 반응성이 높은 경우 쉽게 파손됩니다. 기억이 안 나.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머신에서 홈이나 윤곽을 가공하는 데 적합하며 원주면과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의 공구는 1번 엔드밀, 2번 메탈소, 3번 홈 밀링 커터, 4번 정답 리머. 1번 엔드밀 하겠습니다. 정답! 엔드밀은 원주면과 단면에 날이 있는 형태의 밀링 커터로 홈이나 윤곽을 가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빌트업 엣지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절삭 속도를 작게 한다, 2번 윤활성이 좋은 절삭 유제를 사용한다, 3번 절삭 깊이를 얕게 한다, 4번 공구의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 정답 4번 공구의 윗면 경사가 크게 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빌트업 엣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절삭 속도를 크게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기억시켜 놓고
통신선을 이용해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CNC 공작 기계를 직접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ATC, 2번 CAM, 3번 DNC, 4번 FMC. 정답 3번 DNC 하겠습니다. 정답! DNC는 직접 수치 제어, 다이렉트 뉴메리컬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선반 가공 중 공작물과 공구의 충돌이 예상될 때의 조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다. 2번 피드 홀드 버튼을 누른다. 3번 주축의 회전을 정지시킨다. 4번 전원을 오프시킨다. 정답 4번 전원을 오프시킨기도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맞은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게 있네.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정답! 1, 2번은 맞는데. 주축 회전을 정지시킨 상태로 공작물과 공구가 닿으면 공작물 또는 공구가 깨집니다. 그렇네. 그렇네.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의 상향 절삭으로 맞는 것은 1번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다. 2번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직각이다. 3번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45도이다. 4번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이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3번인 줄 알았지. 상향 절삭은 이송 방향이 반대이고 하향 절삭은 이송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반의 크기 표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번 베드상의 최대 스윙, 2번 왕복대상의 스윙, 3번 베드의 중량, 4번 양 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선반의 크기는 베드상의 스윙, 왕복대상의 스윙, 양 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 베드의 길이로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 머신의 규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밀링 본체의 크기, 2번 전동 마력의 크기, 3번 테이블의 이송거리, 4번 스핀들의 RPM 크기. 정답 3번 테이블의 이송거리 하겠습니다. 정답! 밀링 머신의 규격은 테이블의 이송거리를 호칭 번호로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직 밀링 머신에서 공작물을 전후로 이송시키는 부위는 1번 테이블, 2번 새들, 3번 니, 4번 컬럼. 정답 2번 세들 하겠습니다. 정답! 테이블은 좌우 이송, 새들은 전후 이송, 니는 상하 이송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 커터 중 절단 또는 좁은 홈파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총형 커터, 2번 엔드밀, 3번 메탈 슬리팅 소, 4번 정면 밀링 커터.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정답! 메탈 슬리팅 소는 디스크 형상으로 원주면에 절삭날이 있고 절단 가공에 사용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외주와 정면에 절삭날이 있고 주로 수직 밀링에서 사용하는 커터로 절삭 능력과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우수한 초경 밀링 커터는 1번 슬래브 밀링 커터, 2번 총형 밀링 커터, 3번 더브 테일 커터, 4번 정면 밀링 커터. 정답 정답 4번 상훈? 정밀 밀링 커터 하겠습니다. 정답! 정면 밀링 커터는 외주와 정면에 절삭날이 있으며 밀링 커터 축의 수직인 평면을 가공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평면이나 원통면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질 가공하는 것으로 소량의 금속 표면을 국부적으로 깎아내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밀링, 2번 연삭, 3번 줄 작업, 4번 스크래핑.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스크래핑 하겠습니다. 정답! 스크래핑은 줄 작업 또는 기계 가공한 면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질할 필요가 있을 때 스크래퍼로 소량의 금속 표면을 국부적으로 깎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최종 결과 13대 2로 상훈학생 승리. 아까랑 똑같아.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CNC 선반 가공 중 공작물과 공구의 충돌이 예상될 때의 조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주축의 회전을 정지시킨다입니다. 주축 회전을 정지시킨 상태로 공작물과 공구가 닿으면 공작물 또는 공구가 깨질 수 있습니다. 명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무슨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이제 민철 학생한테는 이제 CNC 선반의 그 공정도에 대한 도면을 줬고요. 상훈 학생한테는 이제 CNC 머신센터의 그 도면을 줘가지고 그 작업 공정도를 작성하는 과제를 지금 줘서 지금 친구들이 이제 풀고 있습니다. 두 학생이 보는 도면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CNC 선반과 머신센터 도면 다른 거를 지금 줬습니다. 지금 민철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재료를 큰 거를 제공을 해줬는데 재료 절단하는 작업이 빠져 있네요.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재료를 자르지 않으면. 상훈 학생은 전체를 지금 풀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처음 아마 작성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만 써도 충분히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분석적으로 상훈 학생 쓰고 있는 것 같고 민철 학생은 그냥 간단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내용 쓰고 나중에 저런 내용을 알게 되면 절단기에서 절단을 한다. 그러고 뭐 페이스 카팅 한다 이렇게 나눠서 되는데 지금 아주 상세하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배우는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반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이쪽 공정을 1번으로 봤고 이렇게 돌려서 공정을 2번으로 봐서 2번에 나눠지는 공정을 지금 서술한 것 같아요.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인데 빼놓은 부분은 없나요? 지금 제가 이제 나눠준 거로 보면 그 도면에도 표시되어 있거든요. 부품명, 그리고 부품 번호, 재질, 반드시 또 날짜가 필요하죠. 작성일자 쓰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볼 건데 작성자가 이제 사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제가 들어가서 검토하고 그 뒤에 승인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언제 작성을 했는지, 그 부품의 명, 번호, 재질,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표시는 가능한 한 다 이 한 장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도 작성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자기 감각적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으니 순서도를 공정 순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실제는 이제 누락된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작업 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작업이지만 두 친구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명장님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민철 학생과 이제 상훈 학생 작성한 거를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민철 학생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썼고 상훈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화면을 또 보니 그 써야 될 내용들 칸들이 다 있거든요. 뭐 작성 일자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그 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정도는 작업 공정을 알기 쉽게 도해한 것으로 원료에서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작업 공정 전체에 대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업 과정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제품 생산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는데요. 작업 공정도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물질의 기기나 장치 간의 이동 관계를 표시한 것,
공정에 대한 물질, 열 수지 등을 나타낸 것, 기기, 장치 사이의 배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실습은 그 주어진 도면의 그 작업 공정 순서들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를 같이 해봤는데, 이거 이제 현장에서의 그 작업 공정들은 이제 작업 표준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민철 학생이 이 도면을 깎는 거와 상온에서 깎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작업에 표준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가 이 공정도를 작성을 해서 작업자한테 도면과 공정도를 제공을 하면 작업사가 그대로 하게 되면 작업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민철 학생과 상훈 학생한테 이제 이쪽한테는 머신센터, 이쪽은 선반을 주고 다르게 작성을 했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포맷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 주어진 도면에 품명은 뭐 다 작성을 했고 부품 번호도 작성을 했고요. 재질도 작성을 했고 날짜도 작성을 했습니다. 빠진 게 있어요. 이거를 뭐 모르는 분한테 다 갖다 줬는데 누가 작성했을까요? 그렇죠. 작성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이제 크게 그 이쪽 그 표제란 쪽에 한 5개가 있는데 지금 작성란엔 민철 학생, 상훈 학생 모두가 이렇게 누가 작성했는지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도면에 제공되어 있는 것만 쓸 게 아니라 작성한 사람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지금 검토를 왔으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 마무리하면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또 저 상의자한테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 작업 표준서가 이제 표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성한 걸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다른 도면이지만 제가 유사하게 갈 수 있게끔 풀어놨는데 지금 두 분이 작성해 보면 민철 학생 굉장히 간단하게 썼고요. 상훈 학생은 다 풀어서 썼어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되면 저는 이걸 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여기서 만약에 주소가 비구란 있잖아요. 그 여유치수를 남긴다? 뭐 여유치수는 얼마다? 이런 건 비교라인 써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뭐 여유라고 썼네. 근데 굳이 그게 혹시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는 현장도 이 도면 보고 황삭 작업이면 여유가 얼마라는 거 작업자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대충 내용을 알거든요. 굳이 써주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훈 학생 경우 제법 여유 챙기다니다 혹시 필요하면 여기다가 비구란에다. 그럼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공정 첫 번째잖아요. 절단계에서 절단한다. 이 정도만 써줘도. 근데 민철 학생은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면 도면에 가공 수량은 5개고 재료가 제가 긴 거를 제공을 했어요.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단을 해야죠. 얼마 정도로? 97만 한 100mm 정도로 절단을 해놓고 나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민철 학생 같은 거 앞에 절단하는 공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료가 제공된 걸 보고 가공 수량이 몇 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유 하나 하면 지금 1000mm짜리 1m짜리 그 68가 왔으니까 100mm 단위로 뭐 5개인데 하나 스페어로 6개 절단한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공정은 재료 절단. 이거 똑같이 여기 재료 뭐 점검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재료 절단하니까 아예 기계가 다른 거예요. 기계 선정해서 지금은 밀링 작업과 선반 작업이면 선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절단기로 절단을 해야 되고 밀링 역시도 재료를 절단해야 되고. 그 점검해서 지금 민철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 누락됐는데 절단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뒤에 민철 학생 쭉 푼 거 보면 그 1, 2는 뭐 왼쪽 오른쪽을 구분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작업돼서 단면 작업, 황삭, 중삭, 정삭, 황삭, 중삭, 정삭. 나사는 어디 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면을 주면 민철 학생이 깎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성해 보질 않아서 이런 작성들을 중간에 아마 나사가 뭐 이 정도에 들어가겠죠. 나사 가공이. 근데 공구가 또 바뀔 거고. 그래도 지금 보면 같은 황삭이니까 공구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공정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공정에 나사 공정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표준 작업이니까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어떤 공정도를 작성했으니까 거의 정답에 가까운 그 작업 순서예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똑같이 하게 되면 시간 단축, 또 분량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 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다르지만 머신센터와 선반 가공의 이제 공정도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작성해봤는데 혹시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게 막 작성하는지? 이제 기업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작업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네. 저는 이제 관리자 입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작업자가 이 공정 순서를 작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그 가공을 이해를 하고 또 설계도 한 그 어떤 약간 그래도 그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관리자 정도 수준에서 이 표준서 작성을 이제 완벽하게 해주고 중간에 이제 확인은 해야 되겠죠. 현장을 확인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승인 사인이 딱 납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서 현장 작업자는 이 내용만 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상훈 학생이 작업을 하다가 네. 민철 학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없는 상태 작업하면 작업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정도를 민철 학생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거 이해를 하고 그대로 작업하게 되면 상훈 학생이 작업한 거나 민철 학생이 작업한 게 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준 작업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반드시 작업 표준사가 필요하죠. 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공 공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면의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제품의 치수 및 공차 관계에 따른 형상 공차 이해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생산 수량 및 고객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자동화와 보유 설비를 검토하고 협의합니다. 생산에 따른 가공 공정 수립 및 기존 가공 방식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의 구체적 실시 방법을 수립합니다.